괴뢰패당의 죄악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남조선 괴뢰패당의 반인륜적 범죄는 남조선 괴뢰패당은 괴뢰패당의 파시적 망동은 8일 괴뢰패당은 남조선 괴뢰패당의 흉악한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을 단호히 박살낼 것이다. 1차 북해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특사 교환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에서 당시 북한 측 박영수 대표는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우리 대표단을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이로 인해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정부는 다음해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했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관계를 되시기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용어가 명시가 돼 있나요? 네,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이라는 표현의 부활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남북 대치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입니다. 주적임과 동시에 결국은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상대라는데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엄연히 주적인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북한이 주적이라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주는 게 맞느냐? 그럼 대한민국의 60만 국군은 주적 없이 60만 대군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주적을 알고 대응하는 것인데 문 후보는 국가를 보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스스로 국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주적이라는 말을 본인 입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는 그게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냐면 그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후보의 심정 속에 북한 정권을 향해 주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온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안보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저는 굉장히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주적이냐 적이냐, 국방부에서 언제 주적이라고 돼 있었냐, 적이라고 돼 있었냐 이런 거 따지는 거는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국방부 과장이나 직원 뽑는 면접 시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적이라고 돼 있건 적이라고 돼 있건 간에 누가 어느 자리에서 묻던 간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부는 적입니다. 주적이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자신이 그 표현을 정확히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됐어요. 북한 정권은 주적임이 분명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이 주적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하는 방식이 전쟁을 해서 제거하거나
그럼 우리 국민도 죽고 북한 주민도 죽고 그렇겠죠? 사생 결단이 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은 이 주적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협박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주저앉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략적 스탠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구분해야 될 것이 주적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군통수권자로서 맞는 것이고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단순히 무슨 안보 장사니 또 종북몰이니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 후에 스탠스는 나중 문제인 겁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전략적 스탠스라는 이유로 자꾸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십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라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분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군 통수를 군을 통할하게 되는 국가의 원수의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 군인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서 따라서 이 상황을 엄중한 안보 위기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천착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년 전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시대 상황이 다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부통령이 방한하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국가 주석이 만나갖고서는 북한의 선제 타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한반도의 위기감에 대해서 주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운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 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선 최근에 있는 며칠 기간 동안 4월 한반도 대위기설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안보에 대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셨거든요.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각오가 돼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명쾌하게 말을 답변하지 못하고 약간 피해가는 모습들이 몇 번 보이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왜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뭐 대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생각들을 풀어냈다라면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 북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문재인 후보에게 묻고 있는 거죠. 2016년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국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북한만 유일하게 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주적이라는 의미다. 북한은 통일의 대상인 동시에 휴전 상태에 있는 군사적 주적인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대선 후보가 북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군 지휘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들어갔던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다는 표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삭제됐다. 노 정권의 대북관과 대북 정책을 생생히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문 후보의 대북관과 안보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상당히 문 후보에게 비판적인 사설입니다.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유심히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뭐 주적이다, 적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라는 분이 북한을 바라보는,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정서를 알 수 있는 단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방 관련된 정책들 많이 내놓으셨겠죠. 하지만 그 정책들이나 공약들은 밑에 분들이 최선의 어떤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으면서 어필할 수 있는 최선의 공약들을 짜서 글로 써가지고 나온 것이고 우리가 후보들을 직접 겨냥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그 치열한 토론회를 거치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될 그 사람 자체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공약서에 어떤 내용이 써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보관이 투철하다. 어떤 국방 더 센 공약을 걸어놓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보관이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 상황에서 나온 얘기, 북한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꾸 평화통일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적임과 동시에 대화의 동반자다. 이렇게 이제 흐려서 얘기하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통수권자가 돼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북한을 주적으로 분명히 인식을 하되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대화도 필요하고 협력의 대상자이고 결국 우리는 평화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끝내고 미사일 발사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핵 불바다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파탄 세력이었던 과거 노무현 정권과 같은 친북 성향 정권의 등장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정권의 2인자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근거들은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안보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선판에 떠오른 주적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될 만큼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사병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해서 이 나라 국방안보를 북한에 갖다 바칠 위험한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무력 통일을 할 수 있게 한 아주 무모한 정책입니다. 그는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의 입장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중구난방입니다. 남조선 인터넷 도시문 통일뉴스에 하면 남조선의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진보연대,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서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에 추종하는 괴뢰패당을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괴뢰당국이 미국 미사일 방위체계의 핵심인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데 대해 폭로하였습니다. 사드의 남조선 배치는 안보 효율성이 없는 반면에 주변 국가의 갈등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체들은 괴뢰당국이 큰 부담만을 주는 미국의 사드 배치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체들은 또한 사드 배치와 함께 괴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일본, 남조선 사이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 체결은 남조선을 미국 미사일 방위체계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결과만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괴뢰 당국의 4대 매국적인 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습니다.